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7월 20일 토요일 125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전 전우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경험을 어찌 보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래도 인생의 큰 변곡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인 씨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한번 이런 방송을 했었습니다. 원주는 아이와 놀기 좋은 도시일까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생각보다 아이와 놀 곳이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렸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아예 아이와 갈 곳이 없다를 주제로 들고 왔어요. 노는 건 둘째치고 우리 국인 씨가 이거를 네. 꼭 해보자 해가지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많이 힘드신 모양이에요. 갈 곳이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필요한 논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오랜만에 투바더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르면서도 비슷한 두 아빠의 육아일기 투바더스. 투바더스 어김없이 함께 해주시는 문준현 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문준현입니다. 오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한 4개월 만인 것 같아요. 투바더스. 맞아요. 되게 시간이 쑥쑥 가요, 진짜. 와. 저희 시작할 때 이제 또 근황 토크로 하는데 항상 이제 본인도 그렇고 아이는 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좀 꺼내고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준현 쌤과 혜랑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4개월 전이라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막연해요. 아이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언제가 4개월 전이지? 이런 생각도 막 들거든요. 4개월만 해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아이에 같아서. 있어서는 4개월이면 그렇죠. 또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좀 혜랑이 성장이 너무 빨라가지고 이제 그거 하잖아요. 벽에다가 이렇게 키 재는 거. 맞아. 야, 근데 한 달 사이에 이만큼씩 자라는 거야. 거의 뭐 1, 2cm씩. 네, 맞아. 슈아도 요즘 키가 좀 폭풍 부쩍 성장이네. 자라는 네.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원래 이맘때 뭐 1년에 한 뭐 10cm씩 크고 막 그러지 않나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런가 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은 그 예전 어릴 때도 그렇고 수면 패턴이나 뭐 이렇게 성장기 뭐 이렇게 그런 선장통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성장을 이렇게 일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변곡성 마냥 요렇게만 하거든요. 그래요? 네. 특정 시기에 엄청 많이 특정 시기에 크고 가속하고 또 이렇게 휴식기가 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호르몬이 약간 그런 식으로 분비돼요. 네. 약간 어떻게 성장 보면 호르몬이. 계단식 성장 그렇구나. 같은 느낌의. 오. 예. 네, 그래서 그게 단계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혜랑이는 진짜 많이 컸고 4개월 만에 뭐 특별한 일이었다면 혜랑이랑 같이 베트남 나트랑 여행을 갔다 온 거. 베트남을 같이 네, 갔다 오셨어요. 혜랑이랑 오.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그렇네요. 나와봤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이 아이와 함께하는 해외여행. 그래서 제가 전에 가신다 그럴 때, 야, 해외여행 난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아니 일단 오늘 주제가 아이와 가기가 힘들다 어디를 이거 근데 해외를 가셨기 때문에 궁금해요. 그래서 저희 원래 스타일이었으면 네. 사실 준비를 되게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혜랑이가 가면서 이제 나름 또 준비를 많이 했지만, 이것도 다르니까. 네, 나름 또 편하게 하려고 조금 준비를 했지만. 가서 저희가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참 유모차도 안 가져가고 그 선풍기 애기들 선풍기 다 있어야 되는 선풍기도 안 가져가고 또 이 베트남을 가는데 네, 저희가 얼마나 생각이 없었는지는 가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혜랑이가 이 해외에 왔는데 이 기후가 달라지고 이 뭐 말도 안 되는 찝찝한 그렇죠. 날씨 쉽지 그런 않아요. 것들 적응을 되게 어려워할 줄 알았는데 첫날에만 좀 그러고 그 뒤로는 또 역시 해랑이는 대단해. 호텔 라이프 같은 것도 막 조식 먹으러 가자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잘 적응을 했군요. 네, 그래서 수영도 많이 하고 이제 갔다 와서 물어보니까 거기 어저께 물어봤거든요. 어제 물어봤는데 그 베트남 갔던 거 좋았어? 그래서 뭐 했었던지 기억나? 그랬더니 케이블카 타고 수영도 하고 막 그랬던 걸 다 기억하더라고요. 확실히 여행이라는 거는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인상 깊다라고 느끼는 게 슈아도 이게 1년이 벌써 훨씬 지났죠. 이게 제주도를 갔다 왔었는데 그걸 지금까지도 얘기를 해요. 뭐 이렇게 막 놀다가도 자 우리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자 막 이러면서 제주도 가가지고 뭐 뽀로로 테마파크도 가고 그다음에 호텔에서 저희도 수영하고 이랬었는데 그 얘기도 막 하고 지금까지도 그러는 거 보면은 확실히 아이들에게도 여행은 좀 인상 깊게 그리고 어릴 때 남는구나. 갔던 여행 다들 기억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 좀 인상적으로 남지 아 않아요? 근데 약간 되게 인상적인 기억들은 확실히 나는 좀- 성인 돼서 간 여행은 가물가물해도 어릴 때 간 거는 좀 선명한데 아 이거 뭐 내 문제인가? 아니야 싶기도 확실히 한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놀러 근데 갔다 이제 기억해.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기억하기 너무 어리니까 그렇지. 사실 성이 되면 기억은 못 할 거라 요 정도 생각하거든요. 나이 때는 네. 그렇지 보통 그렇죠. 최초의 기억이 한 4-5살 정도니까 맞아, 사람들이. 맞아요. 네. 그때쯤 가면 이제 더 나중에까지 기억에 남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해랑이랑 여행을 되게 많이 가는데 어릴 때 여행 가면 다 소용없다라는 아. 얘기도 하세요. 어떤 분들은. 아. 그런데 해랑이를 보면은 요즘은 그게 이제 여행에 대한 좋은 기억과 추억이 부모하고의 좋은 추억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좋은 관성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많이 여행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영향을 다 주는 거잖아요. 뭐 기억을 까먹는다 하더라도 맞아요. 네. 어딘가에는 작용을 분명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이렇게 막 놀다가도 갑자기 막 그런 우리가 여행 갔던 때 있었던 일들을 약간 에피소드처럼 뭐 놀이를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가지고 확실히 아 기억을 하긴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순간순간 느끼긴 하는 것 슈아도 같아요. 뭐 이렇게 많이 또 가시니까 아, 어쨌든 그럼 뭐 에버랜드도 많이 가시고 네네. 여행도 많이 가시려고 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오늘 사실 이 주제를 처음 선정을 했을 때 그 국인 쌤은 이제 뭔가 이제 준현 쌤이나 해랑이는 별로 공감을 못할 것 같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베트남도 상당히 또 해랑이는 수월하게 적응을 해서 오늘 약간 이야기에 결을 좀 다르게 가져가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서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뭐 슈아도 내친 김에 뭐 근황 있어요? 아 슈아요. 4개월 만에 또 한번 정리해 보면. 아 슈아 그 4개월 사이에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에버랜드를 그 4개월 사이에만 한 10번을 넘게 그러니까 시즌권을 끄는 아주 맞아요. 그 보람을 톡톡히 누리고 계세요. 완전 언제 가지? 왜냐면은 그 이 에버랜드 딱 봄 시즌 때 올해 봄 시즌 때 그 에버랜드에서 약간 공연을 하나 새롭게 런칭을 했어요. 한 15분 정도 되는 공연이었는데 근데 슈아가 그 에버랜드 오랜만에 딱 갔을 때 그 공연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계속 그 공연을 뭐 유튜브로도 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맨날 그 공연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저도 뭐 아이가 좋아하니까 그게 또 찾아보니까 시즌 한정이어가지고 최대한 좀 많이 가보자라 그래서 뭐 하원하고 가고 쉬는 날에 가고 주말에 가고 이래가지고 세보니까 벌써 한 10번을 넘게 갔더라고요. 올해 뭐 몇 번 채우실 계획이세요? 정말 부지런하시네요. 이렇게까지 시즌권을 잘 활용하는. 벌써 약간 이미 뽕을 다 뽑은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충분하죠. 근데 네. 하반기에도 기대하겠습니다. 맞아요. 또 나 이제 장마 끝나고 이러면은 그래도 한 10번은 넘겼으니까 한 20번까지 좀 채워야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최소 약간 와. 그런 각오는 있어가지고 그래서 용인을 대학 때만큼 못지않게 또 아, 자주 가고 계신 더 자주 가는 쌤이에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두 분 잘 가시는데 아이와 함께 도대체 뭐가 갈 곳이 없다는 거냐 오늘 주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아이와 갈 곳을 찾기 힘든 이유. 한마디로 저 아이와 함께 갈 수 있는 뭐 공간의 선택지가 적다 뭐 이 그쵸. 말씀을 오늘 하시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뭐 머리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아이와 어디든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동반하지 않은 거와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제약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온전히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는 건지 한번 운을 띄워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갈 곳이 없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가려면 다들 가죠. 근데 이게 선택지가 말 그대로 좀 적다라는 의미를 좀 강조하고 싶어서 왜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슈아가 굉장히 어렸을 때 신생아 때는 또 아이가 언제 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는 게 당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갔을 때 아이가
울면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처음에는 꺼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와 외출을 하면은 아이가 그런 외부 환경에 너무 노출되었을 때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었고 그렇죠. 요즘에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맞아요. 여러 가지 걱정할 거리가 또 많으니까 그리고 외부적으로. 또 슈아가 태어났을 때는 그래도 코로나가 한창 있을 때다 보니까 2021년이다 보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도 좀 처음에는 좀 잘 안 나가게 됐던 것도 있기는 한데 근데 거기서 조금 이제 잘하고 나서는 이제 좀 나가볼까 싶었을 때는 또 이제 제약들이 많아지는 거죠. 가령 뭐 기저귀를 매번 차고 있으니까 뭐 좀 그나마 쉬를 하면은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만약에 뭐 대변을 보거나 이러면은 어쨌든 닦아주고 좀 씻겨줘야 되는데 뭐 그냥 아무 공간에 가서 이제 기저귀 가리대나 이런 뭐 수유실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확실히 거기 그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편의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챙겨야 되는 거죠. 네네. 어디 공간에 갈 때. 거기 맞아요. 공간이 좋으냐 나쁘냐는 뭐 둘째 치고. 그렇죠.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자체가 많지 않게 되는 그런 게 있고 또 슈아가 이제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이럴 때는 어쨌든 뭐 음식점에 이제 뭐 고기 먹으러도 가고 싶고 이런데 가만히 안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흔히 미디어에서 보는 소리 지르고 가게를 활보하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으려면은 또 슈아가 뭐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 뭐 놀이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 곳을 좀 상대적으로 찾게 좀 되는 아이 거죠. 전용 공간 네네. 쪽으로 그래서 갈 그런 수밖에 없는. 놀이방이 있는 고깃집을 간다든지 이런 곳들만 찾게 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곳 자체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런 곳들만 좀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아이와 갈 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준현 쌤도 궁금해요. 준현 쌤 뭐 지금 뭐 해랑이는 거의 뭐 베트남도 지금 뭐 이렇게까지 수월하게 적응할 정도인데. 또가제 그러니까. 클났어요. 아니, 그 정도인데 뭐 공감을 좀 하세요? 좀 갈 곳에 제약이 좀 생기긴 한다. 근데 어. 그거는 충분히 다 느끼죠. 그러니까 부모라면. 아이를 이렇게 같이 함께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아이들을 위한 곳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진 않을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게 이제 아이마다 다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다행히 우리 해랑이는 좀 되게 좀 가만히 있어주는 아이인데 주변의 아이들은 이제 되게 육체적으로 발달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슈아 같이. 에너지가 넘칠 시기니까. 네. 해랑이는 약간 탐구형 이게 그 뭐지? 요즘 최근에 나온 뭐 그런 발달 과정의 이런 형태라고 해갖고 제가 재밌게 본 게 있었는데 거기 해랑이는 탐구형이라서 유형이 있군요. 가만히 앉아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고 궁금해하는 스타일이니까 대화나 이런 것들로 이제 좀 되는데 육체형 친구들은 가만히 못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서관이 어울리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맞아요. 네. 에버랜드가 어울리는 친구가 에버랜드나 뭐 있는데, 키즈 카페나 운동장이 그렇죠. 또 어울리는 친구가 이런 친구들 있고. 도서관 가면 또 이게 안 맞는 거지. 큰일 나죠. 왜냐면 슈아가 시립도서관을 한번 갔었는데 시립도서관에 약간 어린이 자료관인데도 거기서도 약간 육상 트랙처럼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한국의 도서관에서는 큰일 나죠. 도서관도 맘 편히 오긴 힘들겠다라는 근데 생각을 저는 그때는 했었죠. 저는 사실 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수윤이 그러니까 제 짝꿍은 해랑이를 데리고 있을 때 같이 못 가는 곳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또 도서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어린이 도서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를 같이 함께 하기가 되게 불편하다. 해랑이조차도. 네. 왜냐면은 그 어린이 도서관 그 자료실 자체도 좀 정숙하는 분위기가 그렇죠. 되게 엄격하게 좀 있기는 해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가 갈 수 있지? 그런 정도. 왜 그런 분위기가 될까 싶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가 어린이 자료관인데 약간 청소년들까지도 조금 그 자료들이 거기서 있기는 막 해가지고 학습을 하나? 아니 세대가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MZ 세대 묶어놓듯이 어린이와 청소년은 이 발달 과정도 완전히 다를 텐데. 맞아요. 그래서 그나마 시립중앙도서관은 그 어린이 자료실 안에서도 이렇게 뭐 책 읽어주는 방 이런 곳들이 있어서 거기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소란스러워도 그나마 양해해주는 공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 자체가 도서관에 흐르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좀 정숙을 요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막 이렇게 편하게 가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슈아를 데리고는.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일단은 공간을 선택할 때 선택지가 좀 좁아지는 맞아요. 제약으로 작용을 네. 한다. 두 분 다 공감을 좀 하시는 것 같고 그럼 크게 보면은 아까 처음에 뭐
이제 인식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네네. 예를 들어 뭐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좀 쉽게 울거나 또 뭐 보통 그럴 나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도 한국 사회는 어쨌든 아이의 울음에 그렇게 관대한 사회는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인식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 또 문화적인 부담,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너무 정숙을 강요하는 아이의 눈높이와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문화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또 인프라적인 문제, 편의 시설이나 이런 게 또 부족한 거 이런 거 이제 삼박자를 다 고려하다 보면은 결국 남는 데는 뭔가 아이 그냥 전용 공간, 뭐 이런 키즈 카페라든지 뭐 이런 거밖에 남지가 않는다는 거죠. 놀이방이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약간 또 이게 해랑이와 슈아의 차이에서 또 성별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네, 이런 어쨌든 또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의 여자 차이. 아이다 보니까 뭐 기저귀를 갈거나 뭐 어쨌든 뭐냐게 뭐 씻겨줘야 되는 상황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을 꼭 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약간 대형마트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에버랜드를 가는 이유도 그런 공간들에는 무조건 그 수유실을 포함한 좀 큰 유아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홈플러스가 예전에 이제 이사하기 전에 바로 집 앞에 있었던 것도 있긴 하지만 홈플러스에 아예 수유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하게 기저귀도 갈고 만약에 슈아가 대변을 보더라도 거기서 씻길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약간 진짜 집 앞 놀이터 가듯이 홈플러스를 그래서 더 자주 가게 됐던 것도 있던 거죠. 네. 자료를 보면은 지금 사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이나 민간 시설에는 이런 유아 편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저귀 가리대라든지 또 교환대라든지 뭐 어린이용 대소변기 뭐 세면대 이런 건 이제 공중 화장실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수유실 같은 것도 일정 규모 이상에는 설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아직까지 좀 한계 지점은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일정 규모가 안 되는 곳은 거의 다 없을 것이고 규모 되는 곳이 뭐 몇 개 없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규모 되는 것도 이미 그 시설을 짓지 않으면은 리모델링을 하거나 수리할 때 이제 지어야 한다. 새로 할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설치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뉴스 보면은 이미 설치돼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곳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수유실 좀 해랑이 커서 그랬는데 네. 어릴 때는 이제 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분유가 아니라 수유를 하게 되면은 40분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애기 밥 먹는 시간이 그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이게 수유실의 여부가 되게 중요했던 게 생각이 났고 다시 보면은 원주에서는 진짜 수유실이 어디에 있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어릴 때는 훨씬 더 가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봤자 백화점 정도, 원주에서는 AK 백화점 정도만 가고 그 나머지 공간들은 이제 수유를 위한 공간이 따로 없으면 아예 그냥 뭐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냥 방 하나를 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시간을 맞췄던 것 같거든요. 아 맞아요. 그 그렇겠다. 슈아는 좀 분유를 일찍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의 또 제약은 크지 않았었는데 그러니까 꼭 수유실이 필요하거나 이러진 않았었는데 또 그런 차이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그런 들어요.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뭐 이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더 그렇겠지만 수유실이 이게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네. 홈플러스나 이런 곳에 있는지도 저는 잘 몰랐고. 맞아요. 저도 이제 슈아를 이제 육아를 하니까 이제 알게 됐던. 근데 보기는 정도여서. 진짜 힘든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마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정보 공유도 제대로 안 되는 거니까 그게 그러니까 다 찾아보면서 갈 수밖에 없거나 또는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릴 때는 근데 제가 대중교통이 되게 원주 불편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특히 유모차가 있고 뭐 하면은 그런 제가 있어서 차가 있으면 괜찮은데 근데 차가 없는 제 짝꿍은 정말 그 갈 데가 없는 걸 훨씬 더 호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을 때 얘를 계속 안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유모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택시나 그 버스를 타고 가기가 어려우니까 내 도보로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거리를 또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그 유모차가 가기 편한 곳을 또 찾게 되는데 그런 곳을 또 생각해 보면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AK 백화점이나 이렇게 대형마트를 위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전에는 저희는 되게 그 재래시장이나 약간 그런 곳을 이용하는 걸 되게 더 좋아했었는데 아이가 있으면 어쨌든 이렇게 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뭔가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한 곳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이동권 차원에서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저도 원주에서 원주가 뭡니까? 뭐 어디서든 버스를 타든 유아차를 동반해서 이렇게 타는 분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한 번도 본 적이 그렇죠. 없습니다. 네. 네. 저도 제가 차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에버랜드든 어디든 용인까지 어떻게 갈 겁니까? 그쵸. 아니면은 갈 수 있었지. 저희 짝꿍이 만약에 더 슈아를 많이 보는 상황이었다면은 그런 것들을 상상하기가 애초에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도 드는 것 같아요. 공공시설도 지금 보면은 KTX도 이 뭔가 18개 객실 중에 1개의 객실에만 유아 동반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쵸. 이게 보면은 총 805석이 있는 건데 그 열차 천 전체에. 근데 그 중에 유아 동반실은 또 56석. 딱 한 량만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뭐 이동하기도 쉽지가 않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아이와 이동하는 것도 참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겠다. 근데 왜냐면은 아까 저희도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의 인식상에서는 아이가 울거나 이러면은 바로 왜 아이가 또 울까 뭔가 힘들겠네 이거보다 눈살을 찌푸리면서 딱 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또 많기 예전에 때문에 참 심해 요즘은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네네. 여전히 부모가 느끼는 압박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유아 동반실은 그러니까 아이의 목적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양해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앉아 있습니다라는 것들이 또 양해되는 부분들이 있는 곳인데 이러다 보니 딱 하나의 객실만 있다 보니까 또 경쟁률도 엄청 치열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도 일반 손님들도 이제 뭐 타기도 하고 이러니까 또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죠. 그러면 갈 곳도 지금 마땅치 않은 선택지가 되게 좁아지는 문제에다가 가는 것 자체도 힘든 네네. 지금 이 중으로 이게 겪고 있다. 유아 동반석이 사실 유아를 위해서 생긴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약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칸에 타던 유아들을 한 곳에 몰아놓기 위한 정책이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다른 칸에 아이가 같이 타면은 저 아이는 왜 유아 동반석을 안 가고 이제 왜 이쪽으로 왔을까 이런 식의 이제 눈총을 주게 되는데 그렇죠. 이 어떻게 보면은 격리를 시키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맞아요. 네. 근데 요즘 사회들이 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좀 격리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말 편하게 보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을 점점 거는 거죠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속에서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안 보이게 치워버리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쵸. 저기 가 어떻게 보면. 있어라. 네. 저기 있는데 왜 왔냐. 다시 들어가라.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그게 거죠. 이제 부모들도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더 살아가면서. 약간 자기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한두 개의 시선이 부모한테는 얼마나 크게 다가오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먼저 뭔가 나서서 방어적으로 행동을 하고 먼저 약간 격리가 되는 것을 더 그냥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눈치껏 해. 그러니까 눈치껏 행동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네. 계속 위축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뭐 보면은 뭐 이제 슈아가 태어나기 전에는 뭐 작은 카페들, 그러니까 이런 카페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맛집이나 이런 거 찾아가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데를 가시고 싶다는 거잖아요. 아이와 그렇죠. 함께. 네. 근데 저도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알아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우리 하면서. 국인 쌤 굉장히 네.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아이가 이제 생긴 뒤로는 맞아요. 갈 곳이 없다 이게 하는 얘기가. 근데 그런 데서도 또 제약이 걸려 버리는 그쵸. 거니까. 네. 어. 저는 제가 이렇게 에버랜드 전문가가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솔직히 지겹지 않으세요? 네. 1년에 10번이 뭐야. 나 5번만 가도 롯데월드로 바꿔야 되는 질릴 거 것 아니야? 같아. 가서 놀이기구를 그래도 타면 모르겠는데 그냥 에버랜드 산책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새로운 동물 친구를 보는 것도 아니고 동물 친구 봤던 동물 친구 그냥 또 보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좀 다채롭게 가고 싶을 텐데 네네. 아이를 위해서는 계속 갔던 곳만 가는 것도 참 지겨운 일이 될 맞아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뭐 원주도 그렇고 동네 작은 예쁜 카페들 뭐 공간들 이런 거 뭐 우리가 인스타나 이런 데서 많이 보잖아요. 새로 생겼다고. 근데 그런 데를 이제 가볼 엄두가 안 나시는 거죠. 맞아요. 결국에는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제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준현 쌤도 못지않게 또 자유로운 영혼 아니십니까? 아 그렇죠. 지금도 자유롭죠.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일말에 좀 제약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좀 느끼는 점. 그러니까 어디 좀 갈 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좀 뭐 어떤 거세요? 사실 해랑에는 참 그 새로운 공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적응해주는 편인데, 저는 그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너무 아이한테 맞춰서 뭔가 선택을 하게 되면 부모의 자유를 좀 억압하면서 아이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게 또
아이한테도 조금 안 좋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너무 있거든요. 아이에게 맞춰주는 것도 기준을.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아이도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멋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아이가 먹고 싶은 거 아이가 편안한 곳을 가야지만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불편함도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예 뭐 해랑이가 먹을 게 없는 거 그런데도 가거든요. 일부러라도 일부러는 일부러까지는 아니지만 일부러 개의치 않는다. 아 그쵸. 그래서 야 해랑아 내 강성 있어요. 아니 강성 교육인 것 같아서 해랑아 하나의 너 훈육법인가? 네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오늘 아빠 먹고 싶은 거 먹을까? 오. 약간 이런 스탠스로 이제 아이를 같이 오래 전부터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해랑이- 맞춰줄 줄 알아야 된다 그쵸. 이거잖아요. 네. 아이도 양보를 할 수 그렇지,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생각해요. 지난번에 해랑이가 직접 집안일을 같이 그러니까 동참하는 것처럼 분담이 되고 네. 그런 건 안 하세요 근데? 슈아한테도 일부러 슈아야 너도 좀 맞춰라 아빠한테 맨날 에버랜드만 가지 말고 그랬다가 돌아오는 후폭풍이 그래요? 여기는 아직 감당이 안 저희는 되고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맞춰주는 게 그러니까 아이를 위한 것도 있지만 그 아이를 케어하는 저희를 또 부모의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아이만을 위한 거다라기 딱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하기 쉬운 상황을 만들고 싶은 네네.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기본적으로. 통제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공간들을 선택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비슷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차이가 건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분명히.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아이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맥주를 좋아하니까 펍 같은 데도 막 같이 맞아. 가고 그때 그러거든요.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막 같이. 그런데 이제 좀 이게 슈아한테는 없을 에피소드라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되게 당연히 막 이렇게 너무 깜깜하고 시끄러운 데는 안 가지만 약간 이렇게 좀 여유롭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펍 같은 데 가서 있으면 해랑이를 좀 그냥 내비둬요.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그러면 해랑이가 이 공간이 예쁘니까 막 둘러보고 사람들이 뭐 먹나 막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시선을 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으면 애가 이렇게 재밌게 돌아다니면서 놀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물론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진 않긴 하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아이를 요즘은 그래도 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너무 잘 이렇게 애정 어리게 봐주시거든요. 많은 또 분들. 해랑이가 워낙 또 귀엽고 사랑스럽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다니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쁜 눈으로도 얘기 말 걸어주고 뭐 한 번은 막 용돈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엄청나게 환대를 해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제 되게 그럼 저희는 사실 그런 게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부모한테서만 사랑이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면 아이가 되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많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풍경들을 이제 바라보면 되게 저희도 엄청 감사하거든요. 근데 해랑이도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새로운 공간이나 이런 데에서 매너를 좀 지키면서 다니면 이게 좋구나 이런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맥주집이나 이런 데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어떤 그런 공간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뭐 이렇게 딱 해랑이에게 맞춰진 뭐 편의시설 위주의 그런 선택의 그쵸. 기준을 가져가시는 건 아니네요. 네. 근데 어릴 때는 조금 그런 게 있었죠. 더 어릴 때. 더 어릴 때 이제 기저귀 그게 아이가 이제 진짜 지금은 뭐 케어할 게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기저귀 채워주고 이제 수유도 해줘야 되고 애가 이제 가만히 못 앉아 있으니까 애기 의자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그럴 때도 저희는 그냥 밖에 많이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우픈 얘기면 유모차를 끌고 제가 단계동 가서 오랜만에 봉구비어 가볼까? 그래가지고 봉구비어를 봉구비어 같은 술집이었어요. 봉구비어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뭐 꿀맥주 파는 맥주집을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올라갔는데 해랑이를 보더니 아기는 민증이 없으셔서 입장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아 설마 뭐 술을 먹일까? 그때 엄청 깐난 애기였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네. 맞는 말이지. 보통 우리 놀이공원에 이런 데도 24개월 미만, 36개월 미만은 그런데 다 예외가 되는데 근데 이런 사유로 벤치를 먹이는 경우도 민증이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뭐 맞는 말이니까 안 되겠다 이러고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헌팅 포차라는 알고 보니 그럼 한 사람이 중요했겠네요. 그래서 헌팅 포차에 그래서 이게 매너로 배려를 해주신 건가? 이렇게 돌려서 되게 창의적인 근데
사유였다. 그런데 어. 이 얘기를 또 하고 나면 주변에서는 야 그런데 애 데리고 가면 헌팅이 안 되잖아. 레퍼런스 같은 걸 가져가면 어떡해. 그런 식으로 또 웃픈 소리를 했었고 해랑이가 그래서 그때 양꼬치를 먹으러 갔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든 그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때 되게 맞아요. 양꼬치가 이렇게 사실 아이가 있기 편한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이렇게 등받이도 없는 그게다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접이식 의자를 펴서 해랑이를 앉혀놓고 양꼬치를 구워가지고 해랑이 이렇게 주면은 해랑이가 포크로 찍어 먹었던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어쨌든 저는 공간이 좀 편의시설이 불편해도 그 아이를 마주해주는 주인분과 그걸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손님분들이 이렇게 해랑이를 예뻐해주고 거기에 있는 걸 되게 반겨주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가는 게 후회스럽진 않더라고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어떤 인식과 환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선뜻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그쵸. 펍에 가고 네. 양꼬치집에 아이와 동반해서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냐 했지만은 그 당시 이제 분위기가 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 공간 자체가 네네. 부모도 부담 없이 또 갈 수 있고 아이도 거기서 또 배우는 지점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데서 함께 섞일 수 있는 경험 사람들과. 근데 보통의 어쨌든 어떤 뭐 슈아 같은 성향의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지금 상상하기는 되게 어려운 맞아요. 경험 자체 하기 어려운 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슈아가 이렇게 거의 한 30분도 잘 못 앉아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도 양꼬치를 제대로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곳을 더 선택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 쫓아다니다 보면은 한 사람은 먹고 한 사람은 쫓아다니고 이러면은 저희도 그 공간에서 그 공간을 충분히 좀 느끼고 누리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는 그래서 더 그런 공간 좀 그쵸. 피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아이의 이제 어떤 성향의 진짜. 차이 네네. 때문에 또 이런 공간 어떤 선택의 기준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그 커트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기준들이 사실 되게 뭐랄까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나 사소한 것들에서 차이가 크면은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제가 부모 입장에서면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하면. 근데 요즘 젊은 그 분들이 이제 뭐 출산율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 중에도 약간 이런 기초적인 아이를 위한 양육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데 그걸 내가 다 막 메꿔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 과정들이 되게 허들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맞아요. 육아는 항상 거의 변수의 연속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변수에 대응하기 편한 약간 공간적으로도 뭐 그렇고 뭐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되게 안전하게 선택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들면은 그 선택지가 자연스럽게 더 계속 좁아지는 것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이와 함께면 어쩔 수 없다. 듣다 보면은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아이 낳으면 근데 어쩔 수 없는 문제 아니냐. 어떻게 가고 싶은데 나가냐. 아이와 함께 있는데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자유의 제약을 언제까지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 거냐.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뭐 바뀌어 나가야죠. 지금은 어쩔 수 없어도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좀 찾아봤는데 구희 씨가 찾아보니까 해외 어떤 선진국은 하여간 우리와는 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독일 제가 찾다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좀 독일 사례가 있더라고요. 역시 그래서 독일입네요. 네, 이게 뭐 브런치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육아휴직을 하고 베를린에 가서 사시는 분이 약간 자기 육아일기처럼 이렇게 쭉 글을 쓰신 게 있는데 브런치에다가 네네. 그래서 거기 근데 봤는데 이게 독일은 되게 약간 허름하고 오래된 건물인데도 거기 화장실에 기저귀 가리대가 설치돼 있던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뭐 약간 조금 더 잘 갖춰진 식당이나 이런 곳에는 기저귀 가리대만 있어도 우리한테 되게 도움이 될 텐데 거기 옆에 뭐 기저귀라든지 물티슈라든지 이렇게 혹시 급하게 챙겨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유아 용품도 갖춰져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작고 또 오래된 공간에도 이런 게 구비돼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인상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올리브영 같은 이런 잡화점이 독일에도 있는데 거기에 약간 그 자체 상품으로 유아용품들이 굉장히 많대요. 뭐 기저귀나 이런 것들. 근데 그리고 매장 내에 기저귀 가리대가 있고 그 옆에도 자기들의 그 자체 상품을 약간 어떤 샘플처럼 이렇게 DP를 해놔서 써봐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마케팅의 일환이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 너무 좋은 것 같은 게 저희는 준비성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아기 기저귀를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아기 기저귀가 갑자기 필요해. 나 오늘 기저귀 안 챙겨왔어. 오, 편의점 이런 데는 안 팔 거 아니에요? 편의점을 네. 정말 한 5개는 돌아야지 그 중에 한 곳을 팔아요. 팔긴 팔지만 팔긴 팔아요. 널리 있진 않구나. 네, 그래서 저희는 기저귀 챌 때는 정말 그 뭐 당구동에 있는 모든 편의점 다 들어가 보고. 그 정도로 네. 포켓몬빵 구하듯이. 그쵸. 포켓몬빵 구하듯이.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 그리고 뭐 올리브영 들어갔는데 있는 거지 그냥. 그쵸. 뭐 써볼 수도 있어. 심지어. 올리브영 들어가면 이제 뭐 직원분들이 뭐 이렇게 뭐 추천해 드릴까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기저귀가 이렇게 있는데요. 뭐 이 단계에서는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얼마든지 네.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되게 현실적인 네. 거고. 근데 우리 한국은 이거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돼 있다. 그렇죠. 전혀 타겟이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 사실은 뭐 독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런 저출생 문제를 겪는 나라치고는 참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아직 여유 있나 봐요. 이런 느낌이자 이런 시설도 잘 안 갖춰져 있는 걸 보면.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공간,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이더라도 작은 공간. 뭐 예를 들어 우리로 치면 동네의 작은 카페라든지 펍이나 펍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이런 공간까지도 그런 유아 편의 시설이 돼 있다. 근데 거기 글 쓰신 분이 그 글의 제목이 뭐 버스 정류장보다 기저귀 가리대가 더 많은 독일 이럴 그렇게 표현할 정도면은 정도로. 네. 어.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펍이나 이런 데도 충분히 그 있지 그치. 않을까.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네. 확실히. 그리고 또 이제 독일은 이렇게 민간뿐만 아니라 어쨌든 공공에서 건물을 짓거나 이럴 때 그 장애물이 없는 생활 환경 개념이 건축법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독일어로는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영어로는 베리어 프리와 똑같은 그렇겠죠? 의미가 네. 아닐까 싶은데 이제 뭐 누구나 통행에 불편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짓든 그 건물로 가는 보행로라든지 그다음에 건물의 다양한 요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개는 뭐 보통 휠체어나 뭐 유아차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편하게 올 수 있게끔 하도록 건축법에서도 좀 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한 이동권 문제하고도 연결이 네. 되는 거죠. 우리 원주는 사실 뭐 자전거 전용도로 얘기할 때도 하지만은 유아차를 끌고 다니기에도 지금 보도블록 환경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 맞아요. 네. 특히 구도심 쪽으로 원도심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 걸 봤을 때 이런 어떤 베리어 프리하게 이제 거리를 조성하고 공간을 조성한다는 거는 그렇게 유아차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또 아이가 이렇게 넘어질 위험이나 이런 거 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 대로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걷게 되는데 왜냐면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그래서 이제 아이랑 같이 걸어보면은 이 대로변은 일단 차가 너무 빨리 달리고 그 소음이 엄청나게 커갖고 대화나 이런 것들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완충 녹지라고 녹지를, 하나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성돼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정말 아이는 정말 차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차에 대한 위협이 아이한테 되게 크게 와닿는데 그 대로변에서는 이렇게 걷기도 너무 불편한 거죠. 그렇죠. 지금 뭐 완충녹지 있는 것도 없애가면서 차를 위한 공간들을 계속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그 사이에 나무가 있는 당구동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되게 메타세카이어길에는 차가 이렇게 녹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부분을 딱 하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완충이죠. 그러면 아이는 되게 좀 마음 놓게 있겠는데 뭐 이렇게 서원대로 이쪽은 아이를 데리고 걷기에는 정말 이렇게 편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차가 그러니까 이게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거. 완충 녹지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이가 맞아요. 갑자기 돌발적으로 뭐 행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 또 막아주는 역할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낮은 동굴이 어. 있으면 아이가 도로 그렇죠. 쪽으로 못 나가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완충 녹지 없애고 다 그렇게 차와 위험하게 붙여 놔놓고서는 나중에는 그 다 아이 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돌발 상황이 네. 벌어졌을 때 그게 지금 한국에 어떻게 보면은 현실이 돼가고 있는 거고 차 중심으로. 차 중심의 뭔가 인프라도 그리고 이게 아이마다 아마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슈아는
수혜대는 그 이제 소음에 되게 민감한 그래요. 아이여가지고 소음 문제 아까 말씀해 그다음에 주셨죠. 소음이 엄청 오토바이 커요. 소리, 차 소리 가면은 이렇게 본인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도 귀를 막거든요. 우리가 그걸 네. 실감할 때가 그 어떤 무선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이용했어요. 맞아요. 이용했을 때 난 진짜 깜짝 놀랄 때가 있어. 한번 노이즈 캔슬링 왜 꺼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네네. 배터리 닫은 일단 엄청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야 평소에 이렇게 사는 건가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얼마 전에 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를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가장 놀랐던 거는 거리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차는 굉장히 많아 일본도. 당연히 사람이 뭐 몇백만 사니까 거기 삿포로도. 근데도 경적 소리 한 번 듣기가 힘들어요. 저는 그 한 3박 4일 있었는데 경적 소리 단 한 번도 듣지 않았어요. 삿포로나 이런 데 다 다녔을 때 일본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뭐 전 오늘 아침에도 들었던 것 그러나 같은데 경적이고 뭐 난 왜 차 자체가 이렇게 더 시끄러운 느낌인지 모르겠어.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거리는 굉장히 뭔가 시끄러운 느낌이 있다. 그런 게 여러 가지로 뭐 어. 완충록지라든지 아니면 도로 포장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뭔가 아마 달라. 좀 뭔가 달라. 기인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분명히 있네요. 아이한테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 그런 것도 다 하나하나가 배리어 풀인 것 같아요. 소음이나 맞아요. 이런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시끄러운 것도 분명히 방해 요인이 될 것 같고 아이의 입장에서. 네. 그리고 독일뿐만이 아니라 또 이렇게 뭐 복지나 이런 거 맞는 북유럽이 굉장히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북유럽. 어김없이 등장하는군요. 그래서 스웨덴도 이런 기저귀 교환대가 잘 갖춰져 있는 걸로 좀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공중 화장실엔 무조건 기저귀 가리대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스웨덴은 사실은 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화장실 아니면 뭐 가족 화장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남녀 구분 없이 장애인 구분 없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많이 갖춰져 있어서 거기에 뭐 기저귀 가리대나 이런 것들도 많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화장실뿐만이 아니라 뭐 시립도서관 같은 아까 경우에도 있는데 한국과 비교가 좀 되겠네요. 네, 저희 그 스웨덴의 말메 시립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공공도서관 안에 그 유아차를 주차할 수 있는 유아차 주차장이 따로 있대요. 그래요? 네. 우리는 지금 자전거 주차 공간도 겨우 확보를 하는 마당에 그렇죠. 여기 유아차 주차 근데 공간까지. 이게 유아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이걸 어디다 놔야 될지 좀 애매할 때도 많거든요. 되게. 근데 뭐 접이식도 아닐 경우에는 맞아요. 더 애매할 것 같아요. 접이식도 접어서 그럼 내가 계속 들고 다닐 수가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딱 그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놀이를 아예 테마로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되게 정숙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예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역할놀이를 할 수 있는 뭐 주방 이렇게 진짜 물이 나오고 막 설거지도 하고 요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주방 시설도 갖춰져 도서관인데? 있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도서관이라고는 하지만 아이가 어떻게 이 공간을 누리는지에 대한 고려를 또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이다우게 행동할 수 있도록 여긴 장려를 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고 책 읽다가 갑자기 뭐 그림책 같은 거 읽다가 막 필 받아가지고 갑자기 뛰어놀고 싶고 영감이 막 떠올라가지고 네네. 그런 걸 마음껏 발산하고 싶은 게 아이인데 당연히. 아, 난 그래가지고 저는 춘천 도서관에 갔더니 그게 이제 장난감 아이를 위한 도서관? 아니 도서관 안에 아이를 위한 그걸 뭐라 부르지? 공간? 놀이 공간을 아예 그냥 운영을 해요. 근데 그 어. 규모가 엄청 크고 되게 그러니까 키즈 카페처럼 이렇게 아이들을 같이 이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도서관 안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혜란이가 거길 너무 좋아하고 거길 진짜 또 가야겠다. 그것 때문이라도 춘천에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춘천 그 도서관 담당자분이 말매를 다녀오신 걸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네. 참고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좋은 공간이네요. 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우연찮게 발견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놀았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업 도시에 새로 도서관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기업 도시에는 거긴 아이들도 많고 되게 규모도 있으니까 도서관을 얼마나 잘 졌을까. 타깃층을 고려했겠지 당연히. 그래서 해랑이랑 네. 손잡고 해랑아 우리 새로 생긴 도서관 가볼까 해서 음. 가봤는데 조용한 도서관이야. 너무 전형적이야. 아니 저도 가봤는데 그 기업도시에 있는 도서관을 샘마루죠, 샘마루 네. 도서관. 근데 시립중앙도서관보다 더 약간 정숙을 왜지? 그 분위기. 오히려? 근데 시립중앙도서관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구별이 되어 있어서 아, 그렇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약간 아이들이 더 놀 수 있는 그 약간 일말의 공간적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또 모르겠는데 구분돼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내 샘마루 내 기억으로는 아이들 노는 공간을 마치 이렇게 아래서 동물원 쳐다보듯이 이렇게 볼 수 있게 천장은 다 뚫려 있고 그 위에가 또 그 책을 보는 곳이야. 맞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시끄럽게 떠들면 위에 있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방해가 방해가 될 될 수 수밖에 있는 없네. 건축 구조예요 거기가. 야. 그래서 공간 해랑 자체가 넓지도 않고 네. 가서 해랑이 엄청 기대하고 갔는데 해랑아 여기선 떠들면 안 된대. 그랬더니 해랑이가 시무룩해져가지고 그럼 아이는 어릴 때부터 도서관하고 친해질 수가 없는 거죠. 맞아요. 아, 도서관은 저렇게 그냥 가만히 조용해야 있어도, 되고.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하고 이런 공간으로 인식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 원주는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니면 장난감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공간들이 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거죠. 별도로 아이를 위해서만 네. 이렇게 딱 떼어 놓은 맞아요. 공간들인 네.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춘천에 잘 갖춰져 있는 데가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그 도시를 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효과들도 충분히 있는데 원주는 그런 고민까지 아직 좀 이어지지 못하는 게 안 가보셨으면 아닌가. 꼭 가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무료야 거기다. 그러니까 뭐 예약하고 가서 애들이 막 많이 몰리지도 않나요? 되게 뭐 원목으로 막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보기 춘천에 그 도서관뿐만 아니라 그 시립미술관인가 국립미술관인가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어린이 자료관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좀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 자료실을 저희는 예약을 못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밖에서 한번 그냥 어떤 공간인지만 보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체험 위주의 약간 그 자료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나중에 여기 꼭 예약하고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이 춘천에 은근 좀 많이 갖춰져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갑자기 차이들이- 화나네. 왜 거기는 되고 우린 안 돼? 원주는? 이게 원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또 춘천을 나름 또 잘하고 아니, 있는 게 있네요. 원주는 그거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에 뭐 아이들 뭐 체험하는 공간 생겨가지고 그 기억나시나? 시립도서 아니야 평생교육정보관에 네, 뭔가 이렇게 상상마당. 상상마당 네. 체험 공간 생겼는데 되게 저희 아이가 가고 싶었는데 되게 못했다, 못 즐겼다. 맞아요. 거기에 또 나이 제한이 또 5살부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너무 기준이 높아져 버린 거지. 거길 보고 와서 야 해랑아 여기 아이들을 위한 상상마당이 생겼대 가볼까 해서 가서 봤는데 또 거기서 조용해야 돼. 예약해야 돼. 근데 거기에 가면은 근데 아이는 마음껏 놀 수 있는 건가요? 예약을 해서 들어가면은? 상상마당이에요. 네. 그건 아닐 것 같아. 정도- 그것도 아니에요? 네, 왜냐면 아. 거기가 또 약간. 어린이 자료실 바로 옆에 약간 간이 파티션처럼만 되어 독서실처럼 있어요? 있어가지고. 뭔가? 네. 그 왜 상상마당이야? 근데 거기는 상상만 하는 건가? 이게 되게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공간의 타겟이 너무 넓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게 유구한 MG의 문화입니다. MG로 다 묶어버리듯이 타깃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그냥. 막 이렇게 뭐 코딩 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도 디지털적인 있고 막 디지털적인 VR 뭐 이런 시설도 거 있고. 뭐 VR 시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리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마음껏 막 뭔가 진짜 막 물건도 던지고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 비싼 장비들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와 동반해야 되는 어떤 타깃층이 많을 말씀하신 어떤 기업 도시라든지 뭐 혁신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곳들의 도서관 뭐 샘마루라든지 미리네라든지 이런 거를 봐도 그런 걸 고려하지 못한 어떤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네. 뭐 하다못해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림책 도서관 같은 그래, 경우도 그림책 도서관도 정수가 아닙니까? 솔직히 네네. 기본 타깃은. 그리고 또 아이가 놀 수 있는 환경이 또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게 스웨덴 같은 데는 어쨌든 놀이를 테마로 이렇게 다 그냥 뛰어놀고 할 수 있는 역할 놀이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구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린이들을 타깃으로 한 도서관조차도 거기까지 못 나가고 있다. 맞아요. 춘천에 일부 그런 좋은 사례가 있긴 하지만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고요. 고립과 배제가 키우는 악순환. 그 부모들도 조금 아이와 조금 떨어져서 즐길 수 있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도 부모도 행복감이 되게 높아져야지 뭔가 이렇게 가족적인 그런 관계도 되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이렇게 그런 모든 육아에 대한 책임을 부모한테만 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뭔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독일이 뭐 이렇게 막 베이비시터를 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지만 그런 시설 아니면 인프라 아니면 어쨌든 그게 인식 이런 것들과 이어지다 보면은 부모가 아이를 케어한다라는 거 있어서 나만 이걸 해야 돼. 내가 오로지 다 책임져야 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하면서 느꼈던 내가 격리당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눈치껏 이걸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들지 않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뭐 인프라적인 부분, 그다음
그다음에 뭐 이런 비록 호텔 서비스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는 국가들은 부모와 아이만이 오롯이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거나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좀 사회가 나눠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한국은 그걸 이렇게 부모 개인 아니면 또 그 아이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게끔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것 아까 같아요. 기저귀가 배치되어 있다는 걸 사례를 보면은 딱 저는 감동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저귀가 없어서 생기는 책임을 전부 지금은 제가 져야 되는 건데 네네. 그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회에서 그럴 수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렇게 배려 같은 게 보이면 제가 좀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근데 그럴 수 있어야지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데 그런 사회에 대한 관심과 감동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뭐 아까 뭐 그냥 말씀하셨던 양꼬치 집에서도 뭐 사장님이나 손님들이 그걸 반겨주는 그 기분을 내가 같이 느꼈을 때 안도되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사회가 아이와 부모를 얼마나 이제 환대하느냐의 어떤 하나의 한 척도처럼 여겨질 수가 있는 네네. 거죠.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면은 결국에는 오늘 이제 얘기 시작은 이제 선택지가 적다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이와 갈 수 있는. 그리고 어쨌든 가는 것도 굉장히 한정적인 상황에서만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게 한정적인 공간만 가게 되니까 부모와 아이 자체가 이 결론적으로 봤을 땐 결국엔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아요. 부모만 갈 수 있는 곳, 아이와 동반해서 부모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해져 버려 있는 거니까. 네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까 고립이 얘기했잖아요. 돼버리면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굉장히 루틴화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게 홈플러스도 아니 그 에버랜드도 그러니까 에버랜드도 굉장히 그러니까 홈플러스는 둘째치고 에버랜드도 열 몇 번을 가면은 그러니까. 지겨워져요. 지겹다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공연도 아무리 재밌어도 12번을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아까 이제 물론 그 준현 쌤은 아이만을 그래서 기준으로 두지 않는다 이제 어디를 갈 때. 그 굉장히 또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럴 엄두를 못 내니까 결국 아이를 최우선 기준으로 맞춰서. 그쵸. 왜냐면 아이가 또 막 짜증 내고 이러면은 내가 더 힘드니까 그래 그냥 아이 맞춰서 가자.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하면 부모도 해피하지는 않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본적으로 삶이 좀 단조로워지겠죠. 네. 좀 재미가 없고 아이를 맞춰서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자이든 타이든 계속 고립돼 그렇죠. 가는 것 같아요. 네. 아이만을 위해서만 사는 느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또 서로 아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하기가 힘든 거고 가는 곳만 계속 가게 되니까. 저는 그게 결국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아이와 부모도 어떻게 보면 다양한 다채로운 경험을 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뭔가 이런 사회 공동체와도 좀 멀어지는 느낌. 굉장히 어울릴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 그런 걸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고요. 커뮤니티도 뭔가 한정적으로 계속 그렇죠. 네. 제한이 될 것이고 이런 어려움들을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제 맞아요. 생각에는. 네. 그리고 특히 또 홀로 육아를 하는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더 많이 토로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독박 육아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이를 위해서만 내 모든 시간을 다 바쳐야 되는 것에 대한 뭐 스트레스라든지 네. 압박이 발현된 표현인 것 같기도 근데 하고. 이게 내가 어려움을 느꼈을 때 어떤 공간을 바꿈으로써 환기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지 뭐 집 청소를 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가구 배치를 네. 바꿔가지고 하다못해. 그래서 뭐 하다못해 그러니까 예쁜 카페를 가서 약간 분위기 환기되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 가게 되면은 그 분위기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져 가고 공간이 네. 좀 리프레시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늘 네네. 가던 데만 계속 가야 되는 상황. 저는 그런 불편함이 요즘 이렇게 키즈 카페나 이런 공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리즈들이나 이런 것들로 돈으로 조금 그런 케어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가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잘 되어 있고 아이들의 편의성 다 갖춰 있고 아이들이 심심하지 않고 뛰어놀아도 되고 시끄러워도 되고 그런 것들로 이제 사람들이 그걸 필요로 하니까 그런 공간들이 생겨서 이 금융 활동을 경제 활동으로 이렇게 이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뭐랄까 그 좀
예전 같았으면은 이게 건강한가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쵸. 너무 그러니까 불편함을 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채워야 되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돈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과연 자연스러운 모습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락함을 돈으로 그치. 사는 느낌이에요. 그럼 우리는 돈을 더 벌어야 되는 거고 계속 키즈 카페를 가고 이러려면 그리고 시설이 좋을수록 금액이 더 비싸져요. 그것도 등급이 나뉘는군요 일종의. 약간 그러다 보니까 5성급 키즈 카페 뭐 이런 데 가려면 내가 조금 더 좋은 키즈 카페를 가려면은 야 이게 저도 슈아랑 둘이서만 갔다 와도 3, 4만 원은 그냥 나가요. 그러면은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 그러니까 그게 공공 인프라도 아니고 맞아요. 민간 인프라니까 네. 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근데 같아요. 그랬을 땐 아까 이제 준현 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아이도 뭔가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만나서 내가 에티켓을 배우거나 매너를 공간에서 내가 갖춰야 할 매너를 배울 기회도 계속 없어지는 거죠. 그쵸. 왜냐면 나는 계속 키즈 카페만 가면 나는 어느 공간에 가든 이 공간에 가면 내가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막 소란스러워도 돼. 그렇게만 인식되는 게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가 잠깐 서두에 얘기했던 그 격리의 역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아이에게 관대하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는 아이끼리 계시고 거기서 울든 뭐 뛰놀든 맘대로 소리 하시고 지르든.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놨어. 근데 이 아이는 결국에는 그런 환경에서만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어쨌든 나중에는 또 공동체와 섞여야 되는 건데 네네. 그거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다시 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전형적으로 낙인을 찍는 그런 민폐의 어떤 그 아이 뭐 그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죠. 그쵸. 사회에 나왔을 때. 왜냐면은 오히려 일찍 교정을 해야 아이들도 빨리 교정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섞여 살아야 되는데. 네. 근데 이미 한 8살, 9살 때까지 키즈 카페에서만 놀다가 그때 이제 뭐 초등학교든 아니면은 그런 성인들이 가는 공간에 같이 가게 됐을 때 이 아이는 자기의 관성대로 어떻게 보면 그쵸. 그냥 생활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더 이제 통제하기 어려운 말썽꾸러기가 되어버리니까 쟤 왜 케어 안 해? 저 말썽꾸러기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은 더 손가락질하게 되고 이게 계속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부모와 아이가 이렇게 제한적인 곳만 가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사회에도 모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네네. 부모와 아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뭐 키즈 카페라는 어떤 그런 아이를 위한 전용 공간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냥 뭐 아이는 여기에만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이가 사회 구성원으로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배울 기회를 점점 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뭐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어른들도 아이를 계속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고 어떤 뉴스 기사로 접하는 또는 커뮤니티의 일화로만 접하는 굉장히 무슨 뭐 민폐 아이, 민폐 부모 그쵸. 이런 걸로만 계속하고 그러다 보니 뭐 여기도 적어주셨는데 노키즈존 같은 사태도 사실 그래서 벌어지는 거 같아요. 그게 가장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결과로 드러난 사례인 거죠.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게 뭐 조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2021년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했던 그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 노키즈존에 관해서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설문을 했을 때 이제 노키즈존을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71%였고 그다음에 그 원인을 물어봤을 때도 자녀를 잘 돌보지 않는 일부 부모들 때문이다. 이런 응답이 80%로 나타났어요. 이게 10명 중 7명은 노키즈존 같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다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떤 공간에서 아이를 배제하는 것에 10명 중 7명이나 찬성을 한다. 이게 어떤 시그널인가. 그럼 어떡하지? 민주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나? 국민 투표.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인식이 돼버렸다는 것이 네네. 저는 하나의 귀결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해온 것에 결국 이런 사회가 돼버렸다. 그럼 뭐 저출산 해야지 뭐. 그런데 아이를 낳으라고 한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저출산인가? 이게 결국 그렇게 계속 이어져서 그러면 나도 걱정이 되는 거죠. 내 아이를 태어났을 때 나는 그러면은 이 아이가 말썽을 피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내가 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어디 공간을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않을까. 해결책이 노키즈존을 귀결되는 이유가 우리가 평소에도 뭔가 아이가 이렇게 왜 좀 불편하게 해.
그러면은 그거를 뭐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회와 섞여서 할 수 있을까? 불편함을 서로 감내하고 또는 뭐 교육을 통해서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에티켓을 배우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노력해 가는 게 아니라 뭐 유아 동반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키즈 카페로 다 가시고요. 뭐 노키즈 좀 만들어서 아이는 배제를 하고 그러니까 해결책이 되게 쉽게 가는 거예요. 그냥 배제와 격리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노키즈 좀 뭐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것도 감히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다수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노키즈촌이 뭐 문제라고 하지만 공간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를 전혀 케어하지 않는 부모님들의 태도가 계속 쌓이거나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미디어에서 계속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느냐라는 것들을 다시 좀 묻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공공장소에서 굉장히 말썽을 피우고 뭐 소위 말해서 민폐를 끼치는 아이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제지하지 않고 교육도 안 하는 소위 말해서 그런 네네. 민폐에 기여하는 부모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결책이 노키즈 좀 만들어서 그럼 다 배제시켜 버려. 요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교정을 하고 또 아이를 또 교육을 해서 함께 섞이게 할 것인가 이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이 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서로 다 욕하고 치워버려. 그러 가는 게 이게 좋은 사회가 아니다. 그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아이와 부모가 네네. 있는데 해결책은 어려운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가 맞다. 격리시키는 게 결국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모님들 입장도 사실 고민이 약간 많이 된다고 하셨는데 뭐 얘기 하나 하면은 다들 고민할 것 같으니까 공공장소에서 이제 아이를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냐. 분명히 이게 필요한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두 분은 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준현 쌤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해랑이한테 공공장소에서의 좀 가져야 되는 어떤 자세나 이런 거를 특별히 좀 교육을 하시는 편이세요? 그 뭐 특별히 신경 쓰는 아이한테 말하는 모든 게 다 교육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뭐 물론 저도 이제 막 나는 교육자야, 애를 정바르게 발을 정자로 키우겠어,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기본적인 매너나 이런 것들의 원리 같은 걸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장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계속하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을 땐 뭐 혼내기도 하고 이게 사실 아이랑 같이 있는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고 쌓이니까 해랑이는 이제 점점 매너 같은 것들도 잘 알게 되고 그리고 뭐 정리 같은 것도 이렇게 신발 정리 같은 것도 이렇게 잘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된 게 아닐까.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까? 저희는 이제 뭐 해랑이가 이제 주말 되면 이제 교회를 가게 되는데 교회에 가면은 이제 다른 되게 정숙한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되게 사회적으로 그런 다른 가족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공동체의 원으로서 이제 아이가 활동하는 케이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교회 공동체가.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조금 건축을 할 때부터 좀 아이랑 같이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건축을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그래서 뭐 설교 시간에서도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거나 막 그러더라도 그게 저희 교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 옆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해랑이는 이런 시간은 정숙해야 되고 다음 시간에 일어나야 돼. 그러면은 일어서고 약간 이렇게 어른들을 이제 따라하게 되고 그 분위기의 공동체원으로 되기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이제 학습해 나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과 같이 섞일 수 있는 공간, 공동체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저는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어른들도 되게 그런 식순이 되게 좀 지루하기도 하고 딱딱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함께 지켜가는 규칙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해랑이는 이렇게 저희는 영성체를 하는데 그러니까 영성체를 할 시간이 딱 되면은 그 분위기를 알고 말 안 시켜도 이젠 이렇게 손 모으고 가서 이제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이는
공동체에서 함께 하면서 부모가 전부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보면서 배워나가는 거구나, 성장하는 거구나.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체득돼 사람- 나가는. 네. 네. 사실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사회화 과정인 건데 네. 우리 에너제틱한 슈아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슈아에게 맞는 형태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슈아는 좀 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다 보니까 이게 또 막 그 식당을 가거나 이러면 저희도 교육을 하고 이제 훈육을 하지만 슈아가 본인의 에너지를 어쨌든 표출하는 방법은 최대한 좀 존중해 주려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슈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앉아서만 있을 수는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면 슈아가 또 재밌게 이 공간에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아이라면은 아이는 어쨌든 같이 있으려면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훈육을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 속에서 그리고 이 공간에 우리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의 선들을 좀 잘 찾으려고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재밌게 놀더라도 너무 소리를 질러서 옆 사람들이 피해 갈 것 같으면 그때는 한번 좀 말 딱 단호하게 얘기를 그쵸. 해주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딱 그 타이밍에 그 순간에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한참 지나서 너 왜 소리 질렀어? 그러니까 그게 또 육아와 훈육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바로 제지해주는 그리고 바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들어서 그렇게 좀 많이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2돌 지나고 이제 3돌 다가오고 이러다 보니까 말을 하면 알아듣는다라는 게 딱 그래도 느껴져서 그러니까 그때 말을 충분히 또 설명을 해주면은 본인이 납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슈아는 또 너무 그게 또 약간 위축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최근에 며칠 전에 식당을 가서 막 또 소리를 지르려고 하고 이래서 슈아 떠들면 안 돼. 근데 그때는 또 약간 이게 나도 좀 잘못된 방법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저기 종업원 삼촌이 슈한테 이놈해 이러니까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러니까 슈아가 거기에서 너무 또 위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막 제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여서 내가 이런 방법 보통 우리가 뭐 경찰 아저씨가 이놈 잡아간다, 아저씨가 잡아간다. 이놈한다 이랬는데 100% 이런 지 뭐. 방법은 차라리 내가 쓰지 말 걸 이런 생각이 좋은 좀 게 아닌 것 들기는 같다. 하더라고요. 해보니까. 왜냐면 차라리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상황에서는 좀 쉬운 방법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 누가 혼낸다 이런 방식으로.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이제 훈육법을 나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걸 어디서 배우질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걸 배울 경험이 없잖아요. 네네. 사실 뭐 어디 뭐 공교육에서 가르쳤습니까? 우리 뭐 학교 다닐 때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부모 각자의 고민으로 계속 남으니까 이 훈육법도 천차만별이 되는 것 같고 그쵸. 그거에 따라서 너무 결과도 달라지니까 우리 사회가 뭔가 어떤 민폐 부모라든지 이런 낙인으로 연결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네. 저도 이렇게 훈육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까 막 독일 사례를 소개하신 그 글에서도 되게 본인이 느꼈을 때 인상적이라고 또 인상적이다 이렇게 쓰셨던 게 공공장소에서 물론 그런 시설이 잘 갖춰진 것도 있겠지만 시설이 없더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예 없더라.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보면서도 느꼈고 또 다른 자료를 찾으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8년부터 가정교육 지원팀이라는 걸 구성해서 이렇게 지역별로 부모 교육을 막 실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히 막 사이타마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뭐 육아를 하거나 아니면 임신한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도 부모 교육 대상으로 삼아서 공교육에서? 네. 그러니까 되게 어린 시절부터 부모 교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근데 아무도 안 들어보셨죠 이런 거 우리 그쵸. 한국에서는 기술과 가정 때 뭐 맨날 뭐 바느질하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부모 교육 이런 거는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1970년대부터 뭐 이렇게 부모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미국도 2006년부터 이런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매년 뭐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이렇게 부모 교육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돼서 저는 유튜브로 배웠어요. 저 요즘엔 다 유튜브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정말. 아니 도대체 귀족이는 어떻게 가는 거지? 유튜브 찾아보고. 애기가 왜 우는 거지? 유튜브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나는 사실 이게 부모가 다 유튜브로 배워야 되는 시대라는 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근데 뭐 그 출산 장려금 받으려면 수업을 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 물론 다 이제 부모 교육 우리 한국에도 있죠 프로그램들을 네네. 다 이제 공기관에서 하기는 하는데 이게 다 신청해서 뭐 일일이 시간을 내 가지고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그 공교육에서 사실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야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또 그게 있는 건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거 없이 이제는 사실 아이 낳을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낳고 나니까 이런 걸 하나씩 유튜브나 뭐 이런 데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상황 자체가 뭔가 안 맞는 것 같다는 거죠. 순서가. 그리고 또 약간 유튜브나 이런 데서는 어쨌든 콘텐츠다 보니까 되게 그게 또 너무 보편적이거나 이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거나 배워야 되는 것들보다도 되게 요약되거나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좀 자극적인 소재들 이런 것들에 또 집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정말 충분히 배워야 하는 그다음에 어떤 가치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부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면 또 되게 예전처럼 이제 왕 할머니가 그렇죠. 전수해 주시는 전수해 주시는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가족의 또 가풍 그런 게 다 없어졌어. 이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단점들이 나오는 네. 거죠. 네. 누구나 사실은-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시스템화가 됐어야 되는 건데 네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그 그 시스템화 게을렀다. 그 책임이 다 이제 개개인 부모들한테 전수되니까 그러니까. 부모들은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시키고 어떻게든 아이를 민폐적이지 않게 키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교육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는 아이에 대한 어떤 육아의 방식, 어떤 이거에 대한 교육을 전적으로 어쨌든 이 개인에게만 맡겨 놓는 게 문제다. 네네. 그렇게 될 경우는 이게 공교육이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이 다 알아야 되니까 개인의 그 역량 차이에 따라서 너무 발생하는 게 많아지는 편차가 거잖아요. 너무 커져 그렇죠. 버리는 공교육이 거죠. 이거를 좀 표준화 시켜줄 필요도 있었던 건데.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공정하다는 착각과 같은 비슷한 사례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개인한테 육아에 대한 책임이 많이 몰리게 되면은 그 편차 내가 가지고 있는 육아에 쏟을 수 있는 뭐 경제적이든 시간적이든 여유가 많은 그렇죠. 사람의 육아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육아에 차이가 발생하면은 이게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더 극단화되면은 옛날에는 무슨 뭐 돈 많은 집 자식이 좀 인성도 나쁘다 이러지만 오히려 지금 돈 많은 집 자식이 인성도 좋아요. 또 교육을 잘 시켜서. 왜냐면 그래서 뭐 예절 전문가 아니면은 그런 시터 이런 걸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더 많아지는 거고. 네. 그리고 뭐 가난한 집 자식은 역시 뭐 인성도 안 좋네. 약간 이렇게 된다니까 지금 더 극단화된 편견으로 보면은. 귀족 영예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귀족 영예가 더 매너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문제. 네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인터넷 댓글을 보면 진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집은 다 이유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정말 안 좋은 쪽으로 막 인식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훈육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이 거죠. 여력의 차이도 돼버리는 거지 네네. 이게. 근데 이거는 진짜 정말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가 국가 차원에서는 그거를 바라보고 건강한가 아닌가도 평가하고 그거를 길을 잡아줄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국가 권력급인 게 아니겠 그렇죠. 국가가 사실 자원과 권력을 위해서 동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거고. 네네. 이게 너무 개개인들의 그런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그 사람 문제라고 하기에는 우리 집단이 너무 치우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우리가 육아 지원금이나 이런 거를 많이 뭐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 또한 결국에는 그 돈을 수여받은 가정의 또 책임으로 그냥 남는 거잖아요. 육아에 대한 그 네네. 후속 조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벌어지는 어떤 안 좋은 지점들은 계속 반복될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뭐 더 얘기를 나아가 보자면은 뭐 육아를 이렇게 각자 도생으로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사실 뭐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거다. 뭐 이런 또 말까지도 가장 해볼 수 있는 것 같긴 이상적인 한데 그림에서 네. 지금은 다 그냥 떠맡게 해버렸으니까 모든 가정이. 사례 하나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저는 이제 오키나와를 놀러 갔었어요. 예전에 아기가 없고 결혼하기 전에. 근데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이제 오래 지내면서 그 되게 친해졌어요, 주인이. 근데 그분들은 아이는 없지만 이 마을에 있는 청년 공동체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거든요, 파티에. 네. 근데 거기에 파티에 갔더니 저는 깜짝 놀란 게 완전 엄청 시골이에요, 거기가. 어떤 정도 느낌이야? 한 평창 정도?
그러니까 차 타고 이동해야지 마을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골인데 아이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오. 그리고 그 집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파티를 하는데 아이들이 내 부모가 아닌 부모한테 품에 가서 안기고 그가 같이 놀고 그 사람들은 육아 전문가인가? 아니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인데 그런 공동체가 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공동체처럼 이렇게 좀 확장되어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노는 게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같이 관계를 맺고 있고 그쵸. 같이 길러나가 그러니까 공동 육아가 네.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거네요.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어.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또 일본어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그 오키나와는 그 일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지역이에요. 지역이에요. 그렇죠. 강원도처럼, 그러니까 강원도, 그러니까 도 단위처럼. 역사적으로 이제 본토와의 차별을 겪고 네, 있는 도 지역이죠. 단위로서 봤을 때 가장 이제 경제적인 게 되게 낙후돼 낮은데 있다. 출산율은 전국에서 최고래요. 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제주도 같은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 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시골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런 공동체에 대한 그런 분위기나 되게 이런 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국가가 움직여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막 들면서도 되게 부러운 거죠. 그런 게 우리나라도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뭔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역설적으로 강원도는 그- 경제적인 그런 게 낮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 출산율이나 이런 게 더 떨어지고 더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가족의 행복이 경제에 많이 귀속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국가가 뭐 억지로 공동체를 만들어줄 수는 없겠지만은 없잖아. 그렇다고 이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걸 최소한 이제 방해를 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거를 좀 지양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도록 맞아요. 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은 국가도 은근히 가담하고 있다. 약간 이런 공동체 붕괴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그런 쪽으로 좀 지원 방향도 되고 있는 것 같고 그거를 좀 이렇게 뭐 교육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잘 하지 않는 것도 그런 거고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런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또 공동 육아에 대한 뭔가 이런 이야기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를 위한 좀 교육이 좀 많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게 부족하면 사실 자라서도 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인식을 평소에 좀 쉽게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계속 저는 이어지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이에게 친화적인 환경 만들기.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정말 긴 시간 달려왔는데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어쨌든 갈 곳이 없다 해서 출발했습니다. 네네. 아이를 동반해서 너무 한정적이다, 제한적이다 했는데 결국은 아이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뭔가 우리 사회의 인식, 문화, 인프라 이런 공간들에 그런 이야기를 해봤고 결국에는 그럼으로써 부모와 아이가 사회적으로 사실상 뭔가 격리되고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아이는 공동체와 섞이지 못하는 문제. 또 부모는 사회로부터 이제 단절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뭔가 우울감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는 결국에는 이것이 과연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가 되겠느냐라는 맞아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실은 내가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잖아. 그러면 과연 누가 아이를 낳고 싶을까? 뭐 물론 뭐 희생의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너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그게 너무 또 뻔히 보이니까 더더욱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가. 그게 지금의 출생률의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네. 저는 이런 원인도 하나의 근본적인 이 지점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아이가 계속 이렇게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사회적으로 뭔가 노키즈존 같은 것도 막 10명 중 7명이 찬성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아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내 눈에서 아이가 이제 안 보이게 되면은 더욱더 아이를 이해할 기회는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뭔가 이렇게 저는 계속 섞여야만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미국의 사례를 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흑백 분리 시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분리가 되면 될수록 흑인에 대한 어떤 혐오라든지 편견은 더 강화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러면 소문으로만 듣는 거지. 아, 흑인은 저렇대. 근데 보통 좋은 소문만 들리겠으니까 뭐 안 좋은 소문이 더 많겠지. 그것이 편견을 재생산하고 또 차별을 계속 강화하는 기제가 됐는데 결국에는 흑백이 분리되지 않고 섞이게 되니까 알고 보니 뭐 흑인 다를 바가 없네 우리와. 뭐 이렇게 점점 어쨌든 완화되는 거잖아요. 인식이. 맞아요. 저는 근데 아이도 점점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돼요 사실은. 저는 이제 아이를 같이
데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좀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좀 젊은 분들도 아이를 좋아하는 건 좀 되게 인간적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이 딱 우리 해랑이를 보면은 되게 예뻐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되게 조심스럽고 말도 잘 못 걸고 이렇게 가까이 안 가려고 하고 약간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MZ여도 Z에 가까우신 분들일수록 점점 좀 심해지는 느낌. 그리고 청소년들하고도 같이 있으면 되게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게 이제 접할 일이 없으니까. 아이를 만날 확률도 줄어들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기회와 이렇게 또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희가 없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이가 좀만 더 커요? 6, 7세, 8세 정도 돼? 그런 아이까지도 과연 우리 사회가 환대를 해줄까?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5살, 4살 뭐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맞아요. 뭐 귀여우니까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막 한창 더 말썽 피울 나이가 돼. 막 이제 초등학교 입학 미운 직전이나 7살 이럴 때 때. 그런 아이까지 우리는 환대를 못하지 않을까? 점점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 왜냐면 아이 자체를 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겠어? 커뮤로 아이를 이해하는 거지. 그리고 SNS로 아이를 이해하고 이런 사이가 과연 좋은 사이냐? 그리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보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은 행동인데도 더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저거 내가 커뮤에서 봤다 저거 내가 눈으로 보내 저거를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네네. 관대해질 수가 없는 거죠. 사회가 더욱 맞아요. 야박해질 수밖에 없고 더욱 편견과 혐오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모든 거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섞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이런 어떤 차별적인 시선은 강해질 수밖에 없다. 네네. 저는 점점 아이가 그런 마이너리티성이 돼가지 않을까?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얘기를 들을수록. 진짜 귀한 자식 되겠네. 진짜네. 맞아요. 누구 집 귀한 자식이야 되겠네. 그런데 그런 사이가 될수록 결국에는 아이를 더 안 낳으려고 하겠죠. 맞아요. 그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자라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뭘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근데 아이에게 어떻게 보면 친화적인 뭐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될 텐데 뭐 우리 앞서 공간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공간은 돈 들이면 할 수 있는 문제야. 네네. 내가 볼 때는 많은 돈을 뭐 들여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설적인 측면에서 유아 편의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수 있고 또 독일처럼 그런 게 민간에 정말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사실 지원하는 일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에는. 네. 그런 것들은 왜냐하면은 공간 운영하는 사장님이 부담하기엔 그런 게 다 비용이거든요. 아, 그럼요. 네. 그거를 사실 다 뭐 물론 나중에 정말 이게 보편화됐을 경우에는 민간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처럼 네네.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걸 전환하려면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고 사실 뭐 지금 최저임금 가지고도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유아 편의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설치 같은 경우에는요. 그쵸.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나서줘야 될 것 같고 그런 이후에 유아에게 친화적인 어떤 공간적인 환경을 만든 이후에 우리의 인식과 문화도 함께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생긴 저출생 대응 기획부에서 이렇게 막 정책들을 막 발표를 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아주 뭐 역점적으로 하겠다. 네네. 부총리급으로 신설한. 근데 그런 데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여전히 막 이렇게 뭐 보육 시간을 늘려주겠다, 그 다음에 늘봄 학교 막 더 시간 늘리겠다 이러는데 그런 건 결국에는 부모가 아이를 볼 수 있는 여유 시간을 확보해 준다라는 느낌보다도 다 그냥 일하십시오. 아이들은 어떻게든 뭐 어린이집에 더 오래 있게 학교에 더 오래 있게 하겠습니다. 이런 곳으로 가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부모와 아이를 더 떨어뜨려 놓는 효과도 있어요. 이건 그렇죠. 또 다른 어떤 경리의 문제랄까요? 그러니까 아이를 전부 하청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유럽의 사례를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이 돌봄이 가지고 막 싸우지만 늘봄 학교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만은 예를 들어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왜 아이를 그렇게 늦게까지 혼자 내버려 두느냐. 부모가 당연히 케어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근데 오후 막 4시 이후에도 계속 일해야 되잖아. 막 그렇죠. 야근하고 일해야 되니까 네.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늦게까지도 밤 늦게까지도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걸 공교육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만간 이제 부모들도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시대가 올지도 몰라. 지금도 모르는데 더 모르는 거야. 아이들을 부모한테서도 격리하는 어. 거지. 왜냐면 부모들이 아이 때문에 괴롭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 없어서 그런다니까 넌 돈 더 벌어 이러면서 이제 그 장면이 생각나요. 완전 디스토피아죠. 월이에서 이제 우주 비행선에 이제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AI한테 다 맡기잖아요. 아. 그쵸. 아이들의 육아를 다 맡기고 부모들은
유튜브를 보지 콘텐츠를 즐기고 근데 이게 건전하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말했던 그런 돌봄의 극단적인 예시가 그런 형태로 나왔을 때 우리 사람다운 저게 사람답게 인정이 되는 상황인가? 그렇게 보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친화적인 이 환경과 문화 인식을 만들어가는 과정. 사실 가정에서부터 이게 출발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네. 노동 시간을 줄여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유대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 관계 속에서 훈육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또 공동 육아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런 사회 속에서 부모와 아이가 자연스럽게 사회와 섞이면서 어떤 공간이든 거리낌 없이 갈 수 있는 사회. 그러면서 모두의 이제 어떤 인식과 문화가 바뀌어 나가는 아이에 대한 그런 게 이제 해피한 그림인 건데 이거는 정말 지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시간 많이 들고 또 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우리 정책이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관계를 더 단절시키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점점 그렇게 되면 진짜 말씀하신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사회로 가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전부 우려가 되는 거죠. 이러다가 매트릭스처럼 어느 한 곳에서 그냥 배양하고 그런 일이 그러면 진짜 7살 되면은 이제 학교 보내려고 나오고 그쵸.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참 바꿔나가야 될 지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여기 써주신 거로 작게부터는 그러니까 유아 편의시설부터 좀 확충해 나갔으면 네네. 좋겠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공간이든 아이를 동반하고도 편하게 갈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일단 최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써주신 게 뭐 그런 게 있네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지원하고 캠페인도 벌이되 지방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줘라? 네, 뭐 개방 화장실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리고 또 뭐 화장실을 개방한 업소에 네네. 뭔가 일정 부분의 금액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거 하고 그리고 있죠. 뭐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뭐 올리지 않거나 이게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곳은 착한 가게 업소 이렇게 뭐 그렇죠. 인증해주기도 하고 이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좀 유아 편의 시설을 잘 갖춰져 있는 뭐 음식점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걸 뭐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뭐 인증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거를 좀 더 포지티브하게 계속 좀 강조하는 형태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스 키즈 샵막 이런 걸로 네. 해가지고 최근에 뭐 맥도날드가 뭐 웰컴 키즈 웰컴이 더 좋네. 그렇게 좀 더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거를 뭐 지자체 차원에서 좀 인증의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하면은 근데 저도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거는 저희가 이런 유아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는 공간을 또 기준으로 이제 막 찾다 보니까 이런 정보도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게 또 인증을 하면은 이런 건 또 홈페이지에 또 관리가 이루어져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뭐 착한 가게 업소 이렇게 리스트가 쭉 있듯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DB를 자연스럽게 또 구축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부모들 입장에서도 내가 일일이 뭐 맘카페나 아니면 뭐 블로그나 인스타나 리뷰 안 이렇게 보고. 개별적으로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 DB만 확인해도 우리가 어디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얻을 수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시작하는 게 좀 첫 스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정말 긴 시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거기서부터 출발이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다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난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막 디스토피아까지 우리가 다 상상을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부터 바꿔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유아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게 일단은 좀 최우선이 됐으면 좋겠다. 아이와 어떻게 보면 부모가 좀 어디든 그래도 갈 수 있는 사회로 일단은 좀 만들어 보자. 다 섞여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출발점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좀 긴 시간 달려왔는데 마무리를 해봐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오늘 뭐 갈 공간이 없다 이거를 뭐 하고 싶었던 이유는 약간 회고의 느낌도 컸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은 슈아가 기저귀를 좀 떼니까 이런 공간적인 제약이 진짜 많이 없어지긴 그거 했거든요. 기저귀 뗀 이후로는 그래도 그나마 네네. 예전보다 훨씬 많이 갈 수 있다. 왜냐면은 그냥 뭐 화장실 같이 이용하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확실히 기저귀를 떼면서부터 공간적 제약이 좀 많이 없어져서 뭐 카페도 같이 가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좀 주변에 막 출산한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겪을 일이라는 것에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많은 부모들의 통과 의례일 거 아닙니까? 네네. 이 기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이 기간이 너무 또 이제 힘드니까 사실 분명히 뭐
맞아요. 아이 낳기를 주저하시는 네. 분들도 계실 거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필요한 이야기가 또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계속 저희가 둘째를 고민하고 있는 이유도 이 기간에서 겪었던 어려움 때문도 일정 부분 있다고 그것도 있겠네요. 분명히 그 첫째를 빨리 낳고. 잃어버리는 게 나아. 왜 기록해? 그 빨리 잃어버리고 좋은 것만. 오늘 아예 박제를 해버리셨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에버랜드가 얼마나 지겨운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호소하고 계시고 네. 까먹어야지 에버랜드 또 가지. 그러니까 어쨌든 예,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긴 시간 오늘 툭받아서 함께 해주신 지연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좀 어떠셨어요? 소감? 이렇게 보내는 거야.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는 회고의 느낌이었다. 네. 아니, 사실 오늘 주제가 나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또 회고해 보니까 또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되게 딥하게 좀 생각을 깊게 가져가면서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저도 같이 얘기 나누는 거 역시 우리 원주 아는 척 함께 있으면 똑똑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굳이 어려움을 다시금 상기시켰던 시간이었지 않나. 네. 어쨌든 두 분 아이와 앞으로 더 많은 곳 또 다채롭게 가실 수 있기를 좀 바라면서요. 어쨌든 오늘 준현 쌤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 오늘 얘기 들으면서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네, 보내주시면 소통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역시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에피소드 설명과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을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 토요일에 인사드린 원주 아는 척 125회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존재 조우긴이었습니다. 모두 안녕.